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증권스쿨 함께 하실 스타분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전에 제가 직접적으로 좀 인사를 나누기 전에 퀴즈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부에서 드렸었는데 힌트를 안 드렸죠? 2부에서는 늘 힌트를 드리고 있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금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이것이란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수사보고서, 2번 감사보고서, 3번 재난보고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바로 날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만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정답 이거다 느낌 오실 때는 바로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오늘은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힌트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답을 보고 김동률 씨, 가수 김동률 씨가 생각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힌트인가요? 우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스타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조영석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스타님께서 오늘 1시간 동안 네. 강의를 해주실 건데 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제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증권스쿨 가운데 했었던 부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이제 이게 그 시간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마 증권스쿨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좀 최종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릴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슈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해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알찬 강의가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증권스쿨에서 다뤘던 내용들 최종 정리 한번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톡스타 2부 증권스쿨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10시까지 오늘 채널 꼭 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증권스쿨 코너에서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내일 금요일 2부, 2주 식사지만 할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 내일은 볼 또 수 뵐 수 있습니다. 있죠? 네,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인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조영석 스타의 개인 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조영석 스타의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님, 네.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네.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스타님을 보면 그런 주제가 떠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피드백도 하시고요. 또 백투더 베이직이죠.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식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3월 말에서 4월 달에 접었을 때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조금 시장이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장 경기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근데 그게 이슈적인 부분들로 이 시장 둔화가 감췄었던 어떤 좀 묻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슈적인 부분들이 해결돼 가면서 시장 둔화에 대한 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언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죠. 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했던 비둘기적인 발언 자체가 그것이 어떻게 과거였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었지만 시장 둔화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주는 지금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이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크게 다친다는 것이에요. 내 계좌가 반으로 쪼그라들고 더 이상 쪼그라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시기에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쉬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트를 구성을 할 때 그 포트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료에 재료가 있으면 수급이 붙습니다. 근데 그 재료를 어떻게 뽑느냐? 이슈를 체크하고 그 이슈 가운데 내가 공략할 만한 이슈를 체크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들 좀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부분들인데요. 제가 칠판에 아까 처음에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초창기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특히나 첫 번째는 이슈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슈. 자, 이슈를 체크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 그 이슈에 대한 공략할 수 있는 재료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슈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일 시작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마케 같은 경우는 내일 시작을 하죠. 또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지만 뭐가 시작을 합니까?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이슈를 쭉 체크했을 때 만약에 제가 시장 참여자인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이제는 내가 어떤 이슈를 갖고 체크를 해야 되냐? 실적이라는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초에는 잠정 실적을 삼성전자가 발표함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4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제 모든 회사들의 실적들이 발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슈적인 부분들, 가장 핵심 이슈적인 부분들이 실적이다. 그러면 실적 관련된 이슈 가운데 내가 그러면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들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공략 재료들을 제가 뽑고 거기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톡방에 오시면 로엔알파 시스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안에서 뭘 공략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매매 타이밍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략주를 뽑고 내 공략해야 될 어떤 섹터 안에서 그 종목들을 뽑았다 할지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매매 타이밍. 내가 이거를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상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들을 보시고 매매를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권스쿨은 지금 마지막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나의 이슈를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약바이오주를 공략하겠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에 관련된 학회들 또 그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하는 그런 어떤 타임 스케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월 29일 날 ACCR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공략 자료가 뭐 있을까? 아마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중항체일까? 면역항암제 가운데 이중항체가 더 클 것인가? 그럼 이중항체 가운데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를 쭉 리스트를 뽑으시고요. 그걸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스템에 대입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을 때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트를 구성할 때 동종 섹터의 포트는 2종목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포트를 한 바구니에다 담아서 어떻게 되면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남북 경협주를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내 포트에 남북 경협주가 몇 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주 몇 개가 내 포트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제약바이오주 포트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종목, 두 종목 가져가시고 남북 경협주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한 종목, 두 종목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도 섹터를 구성하고 그 섹터 안에 한 종목이 두 종목을 구성을 할 때 매매 타이밍은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는 그리고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기가 바닥이구나 하고 잡는 순간 그 주가는 50%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바닥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기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니까 그걸 보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종목을 구성을 하셔서 포트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경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도 혼조세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언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지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30포인트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13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또 그 근처에 가서 마무리되는 그래서 2130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2128포인트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다음에 2081포인트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그 사이에 이제 2110포인트 때 한 번 더 지지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내려간다면 2081포인트, 그 다음은 203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는 것이 코스피 시장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2130포인트가 지지돼서 올라가게 된다면 2180포인트까지 다시 볼 수 있는 그 지금 라인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 HTS상에 선을 그어 놓으세요. 코스피 지수에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은 시가총액 큰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 중에 하나가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관의 매도세 부분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 뭐 1분기 마감 시즌이죠.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은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분기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그것을 수익률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장 후반 3월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리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일은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이슈를 체크하고 공약 섹터, 공약 이슈를 체크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부분들을 제가 또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어제까지였어요. 어제까지 주간 상승 테마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3월달, 4월달, 자 3월달, 4월달에는 뭐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느냐? 자 미세먼지죠. 자,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세먼지적인 부분들은 항상 3월달, 4월달 되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마스크적인 부분들, 제습기적인 부분들,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그 부분들은 미세먼지, 황사 관련된 부분들이 3월달, 4월달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에는 방송에서 또 상승 타이밍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많았었고 저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3월 14일 날 또 3월 7일 날 방송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미세먼지 관련법에 대한 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슈적인 부분들을 내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2월 달부터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슈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3, 4월 달 황사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2월 달 됐을 때 우리 이슈는 뭐? 황사에 대한 부분 이슈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휴비치 같은 경우, 위닉스 같은 경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닉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닉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7, 80% 이상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이슈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는 언제부터? 이거는 올해는 작년엔 되게 튀겠습니다.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1월 달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3월 달, 4월 달에는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된다. 라는 이슈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3월 15일 날 뭐가 됩니까? 미세먼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8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나서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그 뒤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 7,000원대 했던 종목이 지금 10,000원대도 한번 찍었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오늘 휴비치 같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휴비치도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LPG 관련된 종목들, 모토닉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를 체크하고 내가 그 이슈에 대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하겠다. 공략. 자, 공략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놔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마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청정 에너지 관련된 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3개씩을 뽑는 겁니다. 3개씩을 뽑는 거예요. 3개씩을 뽑아서 이 부분들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그걸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자, 이게 수급 플러스 재료라는 거예요. 수급 플러스 재료가 붙으면 이 공식은 이거는 100% 공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승이에요, 상승. 아시겠습니까? 수급에다가 재료가 붙으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럼 수급이 뭡니까? 시스템적인 것은 신호라는 거죠, 신호. 그러면 재료는 뭡니까? 이 이슈 체크하고 공략 재료 체크하고 거기에는 종목들 체크해서 이 지금 요 부분들 이 재료가 여기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식은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는 충분하게 원하는 목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어떻습니까? 마스크, 제습기 이번 주 수요일까지죠. 오늘은 전체적인 장이 조정이 돼서 이게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자,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이 4개가 전부 다 미세먼지 관련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크리엔 사이언스, 아니면 위닉스, 아니면 휴츠, 누리플랜, 관련 종목들 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날짜 오늘 상승 테마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 마리아나인데 이거는 이제 ED 때문에 그렇습니다. ED라는 회사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는데 이게 지금 관리 종목에서 이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제가 무엇이 얘기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와서 ED가 이틀 연속 상한가가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리아나가 올라간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크게 테마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보려는 부분들은 이제 골판지 제조 관련된 이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오늘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들을 지금 향후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골판지 제조 관련된 부분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이거 스마트 팩토리는 자, 그리고 제가 3가지를 볼 겁니다. 1가지, 2가지, 또 1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5G 관련된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테마들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골판지 제조 관련 부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조금 내렸을 때 의외로 상승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골판지 제조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제조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품의 포장지 아니면 어떤 선물할 때 쓴 포장지 그런 어떤 골판지를 이렇게 아시죠? 골판지가 어떤 건지 그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거는 정책 관련주이면서 향후 이쪽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미래 가치를 바라봤을 때 이 부분들이 있고 5G는 뭡니까? 자, 이거는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4월 5일인가요? 4월 5일 날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선언했죠. 그게 이제 조금 과도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5G가 시작했을 때 모든 기지국이 지금 다 완벽하게 돼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지금 시설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에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은 지금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더 갈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자, 스마트 팩토리. 이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자, 공장 자동화입니다. 공장에 있는 모든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식으로 자동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공장을 돌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교대, 3교대, 그다음에 시간적인 배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3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서 로봇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로봇 정책에 관련된 부분 가운데 이 스마트 팩토리도 연관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나왔던 그런 종목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종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광범위하게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이슈죠? 정책 이슈죠, 정책. 자, 정책 이슈다. 뭐 정책 이슈를 찾았다. 그러면 정책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걸 공략하겠다? 뭐 스마트 팩토리를 공략하겠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이거 가운데 내가 이제 찾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종목군들이 있습니까? 여러 개 있어요. 자, 대표적인 회사가 RS 오토메이션, 자, 동국 RNS, 뭐 스맥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더존 비전도 있고요. BMT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열 몇 개 회사, 거의 20개 회사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디 뉴스 소문 듣고 나 따라가야지 샀다가 내 계좌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샀던 종목들이 내 계좌를 봤을 때 크게 수익 날 때도 있지만 그 반대적인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략주를 뽑았어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섹터의 공략을 뽑았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다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뽑아서 이 각각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인터넷 치거나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쭉 다 알려드리면 그 종목을 내가 공부해서 그럼 이 종목군들 가운데 3종목 내지 4종목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시스템에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이라는 회사예요. 스맥. 제가 오늘 스맥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굉장히 크게 쭉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던 시장이 수급이 꼬이면서 내려왔던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스맥을 내가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 했다면 이걸 언제 사야 되느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시스템에 딱 도입하면 이 신호만 보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신호에 상승 예측지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 주종이 올라가 있으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봉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10분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매매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2종목, 3종목들을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매매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무료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기다렸다 그 종목 딱 떴네?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더존 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회사 더존 비전 어떻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신호라고 하죠. 매매 신호가 2개가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거의 상승 패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개 다 올라와 있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 신호할 때 매도하는 거예요. 더존 비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목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종목을 받아도 좋죠. 그래서 톡방에서 무료로 종목 받아도 좋죠. 하지만 내 실력을 늘리셔야 됩니다.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슈를 체크하고 그 이슈 안에 공략 이슈를 체크하고 공략 이슈 가운데 같은 섹터를 내가 찾고 섹터 안에서 종목을 내가 뽑아내는 그 방법,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계좌의 수익률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골판지 제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골판지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물결 모양으로 골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위에 이런 식의 위에 이렇게 있는 여기 보이시죠? 예, 이런 게 골판지입니다.
이 골판지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중국 같은 데에서 이 수요가 이 지금 폐수요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골판지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세아 제지도 있고요. 자, 대양 제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보 판지도 있고요. 대형 포장도 있고요. 영풍 제지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골판지 제조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내가 공략하겠다 그러면 쭉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쭉 종목들을 찾으셔서 그 안에서 지금 조금만 공부하시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좋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매출 신장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한다?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아 제지예요, 아시아 제지. 오늘 몇 프로 올랐냐면 8% 상승했어요. 자, 8% 상승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죠. 매수 신호 나오고 또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옵니다. 근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세력 매집 추정, 상승 예측 지표 이것이 동일하게 올라가고 동일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 세력 매집선이 위로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도 강하게 하면서 상승 매수 신호가 나온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고요. 또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풍제지입니다.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이 보여졌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 매수 신호,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하지만 지금 상승 예측 지표나 그 다음에 세력 매집 추종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 판단 지표, 이 부분들은 힘의 응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의 바닥권인지를 보고 있는데 이 바닥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오늘 뭐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 그렇다면 신호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들로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 신호 발생하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들 보여주셨죠.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슈를 체크하고 공략주를 뽑아 공략 재료를 찾아서 관련 공략주들을 한 3-4종목을 내가 뽑아놓고 그것들을 내가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거래하실 때 되게 조급함이 많은 이시죠. 내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이 현금을 못 기다려요. 이 현금을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조바심이 와서 못 기다려요. 왠지 아십니까? 저 종목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게 개인들의 투자 심리라는 거예요. 저 종목 안 사면 내가 올라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무조건 내가 현금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그냥 따라잡아서 잡습니다. 그러면 100% 어떻게 됩니까? 물립니다. 이것이 개인의 투자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기는 게임의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기다려서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요. 종목이 2,000여 종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저 A 종목, 예를 들어서 이 영풍제재예요. 영풍제재 한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영풍제재를 딱 보고 야 이거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아마 이런 날짜에 이렇게 지금 쭉 밑꼬리를 꼬리를 길게 달고 파란색 음봉이 떴던 이 날짜에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봤는데 올라가는 거야. 나한테 현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건 올라가니까 내가 무조건 잡아야 돼. 내가 원하는 가격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께 주식 투자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기는 게임의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걸 갔다. 그러면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집니다. 왜? 이 시장 안에는 2,000여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제나 시장은요. 365일 계속 돌아갑니다. 저 종목 놓쳤다고 내 계좌 더 불릴 수 있었는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종목 놓치면 안 잡음으로써 내 계좌는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쫓아가는 순간 주식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
기다림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5G입니다. 5G. 저는 뭐 3월 달에도 한 3월 중순 때부터 지금까지 5G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증권스쿨을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시청하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5G 종목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KMW를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OE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E솔루션과 KMW가 얼마만큼 갔는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MW나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3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이 조정 가운데 눌려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내려왔을 때 이 5G는 내 포트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때 샀으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거를 지금 놓쳤다면 이번에 조정장 가운데 이 5G는 특히 이제 통신 장비주입니다. 자, 통신 장비주. 자, 통신 장비. 이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KT나 뭐 LG U+나 아니면은 SK텔레콤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사셔도 되지만 이건 아셔야 됩니다. 5G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오는 수요에 대한 매출, 이익이 이 통신사를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첫 해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시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비 대비 인풋 대기 아웃풋이 나오려면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풋을 했을 때 바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건 뭐? 통신 장비주라는 거예요. 통신 장비주. 근데 5G는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G는 굉장히 다양한 시대를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의 차이가 지금 LTE보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대 속도 20GB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1, 2초면 다운받아 버립니다. 시대의 상황을 완전 바꿔버리는 것이 5G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G가 상용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속도의 경쟁은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TV나 이런 부분들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젠 다 모바일과 다 이런 부분들로 더 시장이 커지게 되고 OTT라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 5G입니다. 시대의 그 문화적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5G입니다. 이 4차 산업의 속도를 더 늘리는 것이 5G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는요. 시대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의 초기 시기에는 이 속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이 장비가 우리 국내에 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지국이 지금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인 투자가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5G 통신 장비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루원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RFHIC가 있어요. 이 회사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KMW.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요 KMW. 그 다음에 뭐 대덕전자. 그 다음에 OE솔루션. 자, OE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KMW하고 OE솔루션을 추천해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KMW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KMW가 쓰는 장비는 화해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KMW는 미국 스프린트를 통해서 수출되고 있다. 그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MW는 쉽게 해서 어떤 걸 얘기냐? 기지국을 만드는 이 통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 그 RF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G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기지국이 세워되게 됐죠. 거기에 대한 통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선 양분하고 있는 것이 KMW와 에이스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거의 막강한 시장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이 RF 제품 아까 말씀드렸죠. 안테나
말씀드렸어요. 뭐 RF 장비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기지국 안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테나의 부분들이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RF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모든 통신사에서는요, 이 부분들을 투자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MW 실적은요, 올해 내년에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5G가 우리나라만 상용화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가 4월 5일 날 하면 미국은 4월 11일 날부터 5G가 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면적과 미국의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면적 대비 미국 면적이 몇 배입니까? 40배가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이 지금 RF 장비가 뭐 40개가 들어갔다면 그럼 미국에서는 뭐 40배라면 1,60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매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이 오이솔루션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이 광 커넥터 같은, 그리고 광 수신 모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테나다면 이거는 수신 모듈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특허나 이 관련된 기술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이솔루션과 KMW 그런 매출 신장은 한번 올 2019년도에 분기 실적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자, KMW 제가 이게 추천드렸던 시기가 언제였었냐면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서 한번 수익을 한번 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올라가는 것이 얼마에 올라가냐면 23,000원에서 무려 31,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조정장인데도 그렇게 크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의 KMW입니다. 그런데 KMW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조정이 돼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가격대가 27,000원대까지도 아니면 27,000원 초반까지 이 가격대 여기입니다. 이 가격대까지만 내려와도 내 포트에 담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만약에 뭐 내려온다면 분할로 담으셔도 괜찮고요. 만약 이 종목에 지금 만약에 부담이 되면 에이스테크라는 것이 제가 한 종목 추천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가져가셔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KMW는 아까 얘기했던 기지국 안테나, 기지국의 안테나, RF 장비라고 하죠. 기지국의 안테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 양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KMW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오이솔루션입니다. 예, 오이솔루션.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때 추천했던 것 같아요. 이때 추천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30% 상승했습니다. 자, 30% 상승했어요. 오이솔루션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신장비 5G 관련된 종목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되게 종목이 많습니다. 5G 치면요 한 30종목 넘습니다.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 가운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오이솔루션과 KMW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외적인 종목들도 되게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이 RFHRC라는 회사도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 회사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언제 이 부분들 가운데 보시죠. 이게 매수 신호 떴잖아요. 이때 매수하셔도 충분하게 2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G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우리가 실생활을 바꾸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혁신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통신 장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떤 통신사나 아니면은 그 외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인 그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파급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5G 하면 단순하게 통신 장비만 보지 마시고요. 통신 장비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갈 때 마스크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갔습니까? 공기청정기가 가는 거고요. 공기청정기가 가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 회사들이 가는 거예요. LPG라는 회사도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테마가 순환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면 항상
물리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한 단계 다음에 갈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둔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리고 나서 그 가격대가 오면 그때 잡으시면 돼요. 매일마다 매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65일 돌아가는 시장 가운데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매수하세요. 기다리고 매수하시면 그 종목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수급 플러스 재료.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이거를 못 따라 합니다. 누구나 다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못하는 거예요. 이건 상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드릴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올 때까지, 수급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잡으세요. 그러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가 하냐면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 여기 이제 KMW와 같이 이 기지국 안테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RF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KMW보다는 조금 밀리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지금 현재 KMW가 그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 상승폭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매수가를 6,000원 정도 봅니다. 지금 6,200원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6,200원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조금 더 조정이 돼서 6,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잡아드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6,000원 전후 5,900원대나 6,000원 잡으셨으면 손절가로 5,500원에 잡으시고 한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추천 사유 다른 거 없어요. 4월 초 세계 최초 5G대 오픈합니다. 5G대 오픈됐어요. 자, 그러면 5G로 인해서 RF 장비 이게 뭡니까? 기지국한테 쓰이는 거죠. 매출 증대. 자, 1분기 실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실적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통신장비주는 계속적인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에이스테크가 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이 지금 5,5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5,5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쁘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라인까지만 조정이 되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냐? 6,000원이에요. 6,000원. 자, 6,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자, 들어간다. 매수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선 이 부분 체크하고 지지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요 라인 지지되는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거를 제가 추천하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세력 매집선이요. 자, 세력 매집선이 내려가지가 않고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수급이 같이 움직이는데 주가가 내려가도 수급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기술적인 반등에서 올라가면 다시 이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6,000원 전후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가신다면 충분하게 7,500원 라인, 요 라인에서 더 가면 8,0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조금 길게 가져가면. 근데 6,000원에서 한 20% 정도 수익 챙기시고 나오는 전략, 이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굴은요. 이슈를 체크하고 그 이슈 가운데 내가 공략할 이슈들을 뽑으시고 공략한 이슈 가운데 섹터들을 뽑아서 그 섹터 안에 있는 세 종목 정도를 내가 고르시고 그걸 시스템에 도입을 하시면 수급 플러스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